그거 제거하면은 몇 년 더 살겠어? 라는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술적 방법이 아니면은 안 되는 병이었던 건데 불과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뇌종양은 우리나라에서 수술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수의사 차재관입니다. 오늘은 은행이라는 뇌종양이 있던 말티즈 강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은행이는 처음에 발작 증상이 보여서 지역 병원에서 MRI를 찍고 뇌종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종양이 뇌에서도 이 전두엽의 바닥 쪽에 붙어있는 큰 종양이 있었거든요. 종양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뇌를 압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강아지들은 이제 발작 증상을 많이 일으키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은행이도 심한 발작 증상을 보여서 이제 MRI를 찍고 진단을 하게 됐고요. 진단상 이제 좀 큰 뇌종양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권장을 받고 저희 오아시스 동물병원을 추천받아서 내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이라는 말티즈를 키우고 있고요. 은행이 보호자입니다. 은행이가 3월부터 갑자기 자는데 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전신을 다 검사를 해봤는데 신체 기능 다 멀쩡하고 다른 장기도 다 멀쩡하다 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뇌여가지고 뇌 MRI를 찍었거든요. 2cm가 넘는 종양이 뇌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요. 제가 사는 곳이 부산이어가지고 뇌종양 수술을 잘하는 곳이라고 제가 일단 추천을 먼저 받았고요. 그리고 은행이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위치인지 제가 병원에 먼저 MRI 자료랑 이렇게 보내드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다행히도 수술이 되는 부위라 해가지고 3월 초에 뇌종양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3주 뒤에 여기 올라와서 바로 수술을 받게 됐어요. 내원 당시에는 항경련제를 먹긴 먹었었는데 그래도 경련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기가 상태가 엄청 좋진 않았어요. 좀 살도 빠지고 전신에 근육통이 와가지고 경련 때문에 컨디션이 조금 떨어진 상태였는데 다행히 수술을 할 수 있는 체력이고 그 다음에 몸 상태도 괜찮다 이렇게 판정이 나서 그래서 바로 수술을 결정하게 됐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은행이 같은 경우에 전두엽 이제 바닥 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닥 쪽이라서 아주 접근이 수월한 그런 위치는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고 종양은 제거가 가능한 부위이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가장 먼저 권장이 됩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는 목적은 커진 덩어리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주고 최대한 많이 절제를 해서 뇌를 더 이상 누르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취한 덩어리를 조직 검사를 해서 이 종양이 정확히 어디에서 유래를 했는지, 종양이 어디서 기원했는지 이걸 차후에 어떤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일단은 그 조직 검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수술을 하든 수술을 하지 않든 사실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정확히 어떤 종양인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MRI만으로는 이 종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좀 힘듭니다. 어떤 경우는 종양이 아니라 혈종이라든지 아니면 종양이 아니라 염증이라든지 이것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꼭 뇌에 뭔가 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다 종양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특히 뇌종양 중에서 신경교종이라고 하는 종양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또 MRI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좀 힘듭니다. 종양이 아닐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항암 치료나 뭐 방사선 치료만 했으면 이제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종양이 어떤 종양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똑같은 수막종이라고 하더라도 악성에 가까운 세포들이 많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은행이가 처음에 왔을 때 부산에서 MRI를 찍었지만 그런데 여기는 내비게이션 MRI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할 때 오아시스 동물병원에 MRI 연동이 돼가지고 해당 부위를 굉장히 세밀하게 확인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란 장비를 사용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종양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 검사도 100%다 정확한 건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도 또 여러 군데 비교를 같이 하거든요.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정확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술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같은 경우에도 보호자분이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바로 결정을 하셔서 빠르게 수술을 들어갈 수 있었고, 늦지 않게 다른 증상들이 심해지기 전에 안전하게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수술 결과 이제 은행이 같은 경우는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강아지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원발성 뇌종양 중에 가장 많은 게 뇌 수막종, 메닌지오마라고 하는데 수막종이 가장 많거든요. 수막종도 다 같은 수막종은 아니고 조직 검사에 따라서 이제 단계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양성에 가까운 그런 종양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서 비교적 좋은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술 후에 MRI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수술 후에 MRI 상에서도 일단 남아있는 종양은 거의 보이지 않고 크기 변화도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증상도 전혀 보이지 않고, 수술 후에는 아예 뭐 발작 증상이라든지 다른 이상 증상 거의 이제 보이지 않고 아주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은행이가 수술을 하고 한 열흘 정도를 입원을 했었는데요. 저는 부산에 있으니까 제가 직접 보러 갈 수도 없고 아기가 흥분하면 안 돼서 열흘 동안 얼굴을 못 봤었는데, 병원에서 꼬박꼬박 아기 사진 보내주시고 영상도 보내주시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알려주시고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있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은행이가 이제 좀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는 병원 내부에서도 계속 산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회복이 빨랐던 것 같아요. 수술 직후에 그 회복 기간이 정말 중요한데 그걸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한마디로 하자면은 은행이가 이 병원을 되게 좋아해요. 보통은 강아지들이 병원에서 수액 맞고 약 먹고 차가운 수술대 있다가 깨고 이렇게 하면은 무서워하잖아요. 원래 다니던 다른 동물병원들도 원장님 보면 무서워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오아시스에서는 큰 수술도 했고 분명 은행이가 싫어하는 일들을 했었을 텐데, 근데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이랑 원장 선생님이랑 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수술 후 어떻게 됐는지 상담 받으러 들어갔는데 은행이가 원장 선생님 키보드를 막 밟고 돌아다니고 할 정도로, 또 의사 선생님이 은행이 안아보자 하니까 덥석 안겨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보통의 강아지들은 이제 병원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수술을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병원에 있는 스태프분들, 간호사분들, 선생님한테 그냥 다 앵겨서 안기더라고요. 그게 되게 엄청 케어를 많이 잘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수술가 최고지. 그 중에 은행이가 제일 착해. 진짜. 강아지에서의 뇌 수막종 자체가 일단 사람이나 다른 또 고양이하고도 달리 강아지의 수막종, 뇌 수막종은 좀 더 뇌에 잘 붙어 있고, 그러니까 정상 뇌 조직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좀 더 침수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했을 때 수술이 잘 되더라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수술 후에 재발이 되는지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되고, 수술 후에 꼼꼼히 체크하고 또 정기적으로 MRI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라든지 다른 치료들을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같은 경우에도 수술로 거의 대부분의 종양은 제거가 됐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재발을 사전에 좀 더 줄여서 최대한의 생존 기간을 늘려주고 증상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연장시켜주는 게 치료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관리, 정기적인 체크,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치료가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는 거, 꾸준히 치료를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삶을 연장해준 병원이겠죠.
왜냐면 3월 초에 찍었던 MRI 사진이랑 3주 뒤에 오아시스에서 또 찍은 MRI랑 보니까 종양이 순식간에 또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수술적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병이었던 건데 이렇게 선뜻 수술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해주는 병원이 오아시스였고, 뇌종양이라는 게 사실은 다 이걸 제거를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고 수술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후유증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수술한 지 오늘 99일째거든요. 근데 컨디션이 완전 그냥 다시 돌아와가지고 너무 그냥 멀쩡하게 수술을 했었나? 라는 거는 흉터를 봐야지만 알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활발하게 잘 돌아왔거든요. 사실 주변에서 은행이 이제 나이도 9살인데 뇌종양 수술을 하기로 했다 하니까 그거 제거하면은 몇 년 더 살겠어? 라는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저는 은행이가 저랑 더 한참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지금 컨디션도 좋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아시스는 제 강아지한테 삶을 아예 그냥 다시 연장시켜준 느낌이고요. 아기를 언제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이 해소가 됐어요. 네. 어떤 분들은 불과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뇌종양은 우리나라에서 수술할 수 없다.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에서는 뇌종양 수술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술할 수 있는데도 거의 없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수의학에서도 이런 신경외과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종양 수술 성공률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수술을 했을 때 대부분은 잘 회복을 하고 큰 합병증 없이 회복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진단을 하고 정확한 치료를 하신다면 두려워하시거나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뇌종양을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수의사와 함께 상담을 일단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경외과 수의사 차재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